번째 배우자 재산과 청산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사실 종려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무상 개인회생 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 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도 사실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법원 회생위원 실무편랑, 제가 이제 2010년도 그때 법원 회생위원 편랑을 직접 법원에서 다른 회생위원님들하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배우자 재산, 이건 명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2분지 1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부부재산 별산제와 완전히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됐으니까 이거는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분지 1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명의신탁이라든지 부인권 행사 대상되는 이런 예외적인 조건이 있을 때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자 재산 산입과 관련한 문제, 요거를 이제 재산 목록을 보면서 작성을 해봤거든요. 기존 법원 입장에 따르면 소득이 200만 원인 채무자가 부양가족 없이 1인 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기준의 60%인 1인 가구 약 100만 원을 제외하고 산출된 가용소득 월 한 90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되지만, 이게 배우자가 부동산 등 다른 청산가치가 있을 때는 이거는 달라집니다. 즉 별지 재산 목록 1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채무자 청산가치는 배우자 재산의 2분지 1을 포함한 그 청산가치 1억 1,447만 원으로 산출되는데요. 이게 이제 재산 목록 2로 가게 되면요, 배우자 재산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채무자의 재산은 고작 146만 5,360원으로 이게 감축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산입이 될 경우에는 이 채무자는 36개월로 해도 안 되고 60개월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선택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현재 실무준치 406호에 따라서 청산가치를 제외한다면 146만 5,360원으로서 이 사람은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36개월만 변제하게 되면 무난히 면책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다른 도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재산 목록에서 산출된 청산가치를 기본으로 가용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감안하여 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배우자 재산의 2분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는 것은 가정불화와 더 나아가서 이혼 등에 이르러 채무자의 가정을 보호하려는 개인회생의 본래 취지가 무색한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준칙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에도 이렇게 바꾸면은 앞으로 가정불화가 간소화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청산형 절차인 개인파산과는 달리 채무자 자신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노력에 형성된 재산이 아닌 배우자 재산 중 2분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함으로써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조차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행 개인회생 절차의 실무상 운영 방식은 우리 민법의 부부재산 별산제와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가치 산정 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방식이 전국 법원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만의 단초가 되고 있고, 또 관할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탈법 행위를 하도록 법원이 더 이상 조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법적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책임 준거틀이 제정되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된 기준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의 운영과 실행을 기대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채무자들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로서 법률이나 조약 그리고 확립된 관습법과 실전법 등의 근거 없이 단지 필요하다는 그 사정만으로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불산입 원칙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 논문이 현행 개인위생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방식의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제시한 개선 방안 등 크게 법령의 개정 없이도 현 제도 운영상의 개선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논문이 도산 절차의 한 분야인 개인위생 절차의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